그 어제 이제 그 또 테슬라가 또 사상 최고가를. 네, 뭐 사상 최고가겠죠. 이게 내일 또 갱신될지 몰라서 이게 사상 최고가란 말이 맞죠. 계속되는 최고가를.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별로 이제 전망이 좋지 않은 반면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 같습니다. 그래서 6% 상승해서 4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요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뭐 500달러, 650달러 계속 뭐 여러 군데에 따라서 지금 계속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600달러 넘어서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테슬라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나 기본적으로 그 외에 트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계속 내놓지 않으면 이게 급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되겠다.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심하다. 네네네. 그죠? 왜냐하면 네. 실적이 없고 계속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스트레테지만 해도 사실은 실적이 없지만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나름 뭐 어떤 연관 관계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런 것도 지금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기대감밖에 없다는 생각이, 왜냐면 실적이 없거든요. 사실 실적이 없고 뭐 낙관적인 실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계속 있어요. 그 시나리오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사실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테슬라가 트럼프 정부 때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거 말고는 없고,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약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장밋빛이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X나 뭐 XAI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뭔가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도 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로보택시가 특히 지난번 퍼포먼스에서 실망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전망치는 계속 장밋빛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목표치가 420달러인데 이걸 넘어섰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섰고 463달러까지 지금 찍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욕망이라는 거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는 게 더해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네네. 인물이면서 네.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이번에 오른 거는 다른 이유로 오르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네. 우주 관련 네네. 주들이. 그래서 그런 네. 밸류가 테슬라 쪽에 같이 부과를 받는 거라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비싸지 않다라는 시선도 있기는 근데 이제 합니다. 그거랑 크게 연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대신 네. 투자를 이쪽에 하는 거죠. 이번 이슈는 그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그게 가능할까, 그게 투자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주주가 그렇게 자본 이동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게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관관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물론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 뭐는 걸 하시는 분이라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랬던 게 있어서 어쨌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어쨌거나 뭐 한번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욕망이 집약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물론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왜냐면 오히려 다른 쪽 뭐 브로드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브로드컴이나 나머지 것들은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나 이런 네. 것들은. 왜냐면 뭐 진짜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치고 못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쪽은 보여지는 게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어쨌거나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심하자. 그런 네네, 의미로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을 듭니다.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오늘 총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일리노이주의 위스콘신주의 이제 10대 여학생이 이제 총기 사고가 잠깐 있었고요. 이제 이 사고로 이제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메디슨에 있는 약간 한 390명 정도의 이제 학생들이 근무하는 약간 사립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으면서 한 3명이 사망하고 이제 6명 정도가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켰던 학생은 17살인 여학생이라고 하고요. 이 학생은 현장에서 본인도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숨을 같이 잃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학교는 현재 봉쇄된 상황이고요. 수업 재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는데 경찰에 따른 용의자 학교를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총격을 가한 뒤 이제 스스로 목숨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제 충격적이고 비양심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총기 규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우리나라로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요거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도 좀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올해만 들어서 322건의 이제 이 총기 교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많습니다. 지난해 349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기 소재를 사실은 워싱턴 DC하고 일리노이를 빼고는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 그래서 총기 소재가 사실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좀 여기에 뭐 로비가 많이 얽혀 있어서 네, 못 없앤다고. 그래서 이제 못 그러시잖아요.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미국의 전 총기가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총이.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다 없앤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주입니다. 주가 많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 이게 이제 신고를 안 해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이 이렇게 주가 이제 있으면서 웬만한 주는 다 그러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보시면 뭐 텍사스 주나 남성 주죠. 이런 주들은 다 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나 뭐 이런 오클랜드 이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아나나 이런 주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주들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이런 데서 계속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다행히 지금 여기는 허락을 해야 돼. 일리노이주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 위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부분 일리노이가 이쪽이거든요. 여기는 다행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주인데 여기는 어쨌든 뭔가 이제 문제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총기 사고가 난 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몸을 숨기고 배우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배우는 대신에 이제 몸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 게 좀 안타깝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총기 사고들이 네. 한두 번 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300건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뭐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 요거하고 좀 다른 사건이었는데 총기 사고 또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뒷 이야기가 들어오거나 뭔 이야기가 들어오면 제가 추후로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얘기여서 제가 좀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요거 아니고요. 틱톡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요? 틱톡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틱톡이 지금 미 대법원의 기업을 이제 가처분해야 된다고 이제 신청을 냈습니다. 원래 이제 틱톡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하거나 철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손을 이제 가처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야 되는 처지에 지금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댄스는 요 모기업입니다. 틱톡을 만든 모기업인데 요거를 이제 처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에 이제 법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각을 하거나 하라는데 요 자체가 이제 미국의 무슨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틱톡 쪽에서 뭔가 이제 우리는 대법원에 뭔가 이건 우리가 좀 오해를 받고 있다. 뭔가 제고를 해달라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좀 약간 이걸 하는 순간 뭔가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근데 오늘 어떤 기사를 변수? 잠깐 봤는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걸 재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틱톡 손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네. 오. 예. 월요일 날 왜 그랬어요? 말하라고 해서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제 본인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민주당 편을 드는데 틱톡이 사실은 트럼프 쪽에 선거 때 도움을 줬습니다. 진짜요? 네. 자금을 좀 아니 이게 선거 때 도움을 좀 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 때 도움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뭐 예. 홍보물이나 예, 홍보 쪽이나 이런 그런 것 쪽에도, 쪽을 예. 하거나 뭐 플랫폼 네. 같은 거를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만들어주거나 예. 그랬겠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전면 금지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본인 쪽에서는 안 됐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메타 쪽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이 자기네 쪽에는 이제 민주당 쪽엔 좋고 자기네 쪽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이 사실은 이제 그쪽이 대항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기네 쪽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이럴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대선 캠프 때 이걸 좀 활용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서 이제 어쨌든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효과를 봤고 그래서 이제 좀 본인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거나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안 팔릴 가능성이나 뭔가 도움 돌파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근데 틱톡이 중국 쪽 기업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제가 볼 때 의리를 어쨌거나 지키는 건가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쨌거나 메타나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거할 때 젊은이들 사이에 그게 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저크버그가 민주당 쪽 라인 그 선호하는 그런 거였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많이 선거운동이 그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항마로 틱톡을 이용했었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 쪽에 있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뭐 중국에 기반을 뒀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메타가 지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섰지만 계속 우리 쪽에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메타를 어쨌거나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 쪽에서 이게 틱톡을 우리 쪽에서 조정만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 쪽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예, 그렇죠. 이제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굳이 없애거나 뭐 뺐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약간 방향 전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약간 근데 트럼프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권력 초기라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틱톡도 아마 제가 볼 때 한 14억을 100만 달러를 내고 저기 티켓을 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시진핑 방문 때 선물로 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게 선거가 나는 날이. 그래서 아마 그런 시기에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